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42번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비서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서, 그쵸? 부서에 관련해서 제가 영문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기가 좀 좋아서 문제를 좀 가지고 왔고요. 4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일을 하는 부서의 다른 영문 이름은? 아주 오랜만에 문제 자체는 한글로 나왔네요. 네, 굉장히 한글로만 나오면 뭔가 고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department adopt. 네,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품, 그쵸? 제품에 대해서 improve and change the product and set technical plan for 프로젝트. 이 부서는 제품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계산하는 부분들을 하고 제품에 대해서 지금 테크니컬 플랜, 그쵸? 테크니컬 플랜, 기술 계획을, 그쵸? 제품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술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신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테크니컬 플랜 이것만 보셔도 뭔가 기술을 한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요런 파트가 아닐까 하는 예측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부서를 영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비서로서 너무나 중요하죠. 설사 내가 비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될 때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글로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영어를 쓰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계획이시라거나 누구에게는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를 보시면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네. 뭔가 계속 비슷한 종류의 단어가 나오는 것 같지만 research는 연구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development는 개발, department 이거는 이제 부서 아니면 국 이렇게 나누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연구와 개발을 하는 부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개발부. 벌써 첫 번째부터 정답이 나와버렸죠. 1번을 보시면 연구와 개발을 하는 부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져 있는 부서의 영문 이름은 연구개발부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와져 있는 지문과 가장 올바른 것은 첫 번째부터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여기는 연구개발부 라는 뜻이죠. 두 번째를 보시면 어느 회사나 연구개발부 같은 경우는 1번의 연구개발부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 Accounting Department. 여기는 이제 회계부서죠. 그렇죠? 회계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회계사를 어카운트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영화도 생각이 나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 있죠. 어카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도 그거를 되게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유의하면서 혹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봤는데 어카운팅 하니까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어카운팅 디파트먼트는 지금 회계 부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고 세 번째, Sales Department. 여기는 영업부죠. 영업부. 가끔씩 Sales Department 같은 경우를 영업부가 아니라 구매부 쪽으로 판매부서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업부서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Sales Department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혹시나 혼돈이 되시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 옛날에 회사에 한번 있었을 때 너무 웃기네요. 지금도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옛날에 회사에 있었을 때 다른 회사에 대표님하고 한번 방문을 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 업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또 있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쪽에 앉아서 이제 좀 있었거든요. 대표님이 한 30분 정도 얘기하실 그런 기회가 있었고 저는 밖에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밖에서 앉아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또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그 회사는 전체적으로 다 영문 표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영문 표기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한쪽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Sales Department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영업부구나 했었는데 영업부가 아니었어요. 네. 그걸 나중에 뭘 하면서 알게 돼서 어머 거기에 그게 영업부가 아니었냐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당연히 저는 영업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만 비서가 따라간 게 아니고 다른 비서도 있었기 때문에 저기는 영업부구나 여기는 저 부서랑 저 부서가 같이 있네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회사를 와가지고 뭐를 하다가 그 회사에 거기 있었던 데가 영업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판매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서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뭐 그거 판매에 관여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영업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질 판매예요.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부서 자체에 세일즈 디파트먼트를 써가지고 보통은 뭐 서로 알아듣는다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보통은 글로벌 기준으로 따졌을 때 세일즈 디파트먼트는 아무래도 좀 영업부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세일즈 그냥 판매를 진짜 한다 이런 부서에는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나와져 있는 부분은 그쵸? 네 번째 나와져 있는 부분을 purchasing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purchasing department. 네. 어디 가니까 어떤 사람은 purchasing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purchasing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런데도 서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부라고 말하는 부서가 바로 이 부서라고 보죠. 그래서 purchasing department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부서를 전형적으로 말을 하는데 purchasing department라고 쓰기도 하고 purchase 말 그대로 ing를 뗀 상태에서 구매 부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나 만약에 참고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꼭 뒤에 ing를 쓰지 않고 purchase라고만 해도 구매 부서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4개 정도의 부서의 이름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사실 자주 나오는 부서 이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 이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사실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뭐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법무팀 맞아요. 법무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법이 그냥 앞에 붙어요. Law Department 이렇게 하면 법무팀이에요. 그쵸? 로우 디파트먼트 하면은 법무팀이고 퍼스널 섹션 이렇게 말하면 보통 우리가 인사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섹션이라는 단어도 사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실 같은 경우도 Public Relation Section 이렇게 말하면 홍보실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명칭이 공식적인 부서 명칭이 되기도 합니다. 맞다. 그 직급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말하는 부분들은 부서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직급에 관련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비서들끼리 한번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애기 비서일 때 실수한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자기 비서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거예요.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회사를 입사해서 이제 막 긴장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 그러니까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사장님이 그 체어맨, 회장님한테 뭘 갖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뭐 보고 자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리라고 해서 그 애기 비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기 비서가 아니지만 그분이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께서 회장님한테 뭘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디다가 좀 물어보기도 좀 그 당시에 좀 물어볼 사람도 없고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딱 위에 자기는 이제 사장실에 있다가 위에 올라가서 이제 회장실하고 부회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영문 표기만 다 되어져 있으니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괜히 물어봤다 사람들한테 뭐 막 무식한 거 들킬 것 같고 이래가지고 들어간 방이 체어맨이 아니라 바이스 체어맨한테 들어간 거예요. 바이스 체어맨이 부회장이고 체어맨이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막 자기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고 그 당시에는 왜 그랬었냐면
하나 있는 것보다 뭔가 긴 게 약간 더 뻗어나고 뭔가 더 높은 직급일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런 부서라든가 직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너무 웃기고 그때가 막 사실 생각이 나요. 그때도 막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서 그 영어에 대해서 막 직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별 생각이 다 나는데 그 또 여자 비서분이 또 뭐라고 그 얘기를 또 했었냐면 자기가 그러면서 그게 한 번이 아니다. 나중에 뭐 리뉴얼 하느라고 뭐 그 사장님 성함을 프레젠트로 할 거냐 CEO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가장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헤드잖아, 헤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이 비서분이 대표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헤드 오피스라고 쓰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의 문매를 맞았었다는. 헤드 오피스는 그거잖아요. 그 회사를 나눌 때 본사냐 아니냐 이런 거 할 때 본사를 우리가 보통 헤드 오피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아 이게 영어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이래저래 원래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어가지고 자기 쪽팔려 죽을 뻔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쓸 수 있지 않냐 저것도 쓸 수 있지 않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단어들이 있잖아요. 사실 문제 내기도 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 가지 부서들 중간중간 하나씩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비서실 같은 경우는 아시죠? Office of the Secretary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서실에 대한 부분들은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험 문제는 사실 사무 영어 문제 중에서도 조금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정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서라든가 직급에 대한 내용 같이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오게 되면 나중에 참고하셔서 문제 푸시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행해졌었던 비서 2급 2회 사무 영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고요. 영어 문제 풀 때마다 우리가 항상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고통을 지나야 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는 다른 문제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